한국? 너네들 다 베낀 거잖아.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강의실 중국인 하오레이가 한국인들은 전부 편법을 쓰고 있는 거라며 한국인들은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큰 소리로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로 공부를 하러 온 알레시아입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사업으로 인해 미국에서 거주한 지 올해로 벌써 8년째인데요. 원래 저희의 고향은 이탈리아 산 지미냐노에서 와인 공장을 크게 하고 있었어요. 저의 고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탈리아의 토스카나주 시에나에 있는 산 지미냐노에서 태어났어요. 산 지미냐노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언덕 마을로 놀랍도록 잘 보존된 중세도시를 탐험할 수 있는 프랑스를 연상케 하는 지역이에요.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의 특징적인 건물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페코리노 치즈 햄 샤프란 고대 베르나치아 포도로 만든 화이트 와인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그렇다 보니 저희 집도 옛날부터 대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와인을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큰 포도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처음엔 이 큰 포도 농장에서 와인 사업을 할 생각을 전혀 못하셨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대학교에서 경영을 전공하시고 집안에 있는 포도 농장을 그냥 두기가 너무 아까우셨는지 옛날부터 동네에서 와인 공장을 하시는 어르신에게 기술을 전수받아서 와인 공장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아버지시죠. 할아버지는 사실 포도 농장을 사업을 해서 키우기보다는 그냥 아들인 저희 아버지에게 물려줄 생각만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만들어서 성공한 모습을 보시고는 저희 아버지를 사업가로 인정하셨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커녕 동네에서 그저 뛰어놀 줄만 아는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가족 모임을 할 때면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하시곤 하셨죠. 아무튼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커서 집안의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술은 입에도 못 대는 체질이지만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일부러 많이 먹어보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지금은 와인 한 병쯤은 거뜬하더라고요. 저희 공장은 산 미니냐노 지역에서도 꽤나 유명한 농장이에요. 저희가 판매하는 와인 중 저희 공장에서만 만드는 와인도 있고 워낙 오래된 유적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상대로 공장을 관광하는 관광사업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관광사업은 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사업이에요. 산 지미냐노 토박이인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문 밖을 나갈 때마다 항상 배낭을 맨 여행객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걸 본 저는 바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죠. 어쩌면 그저 한 아이의 단순한 말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런 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셨고 결국 관광사업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저희 아버지의 교육법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말을 한두 마디 할 때부터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천천히 귀담아 들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가 하는 장난 같은 말까지도 전부 다요. 그래서 커가면서 생긴 고민거리나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게 마음이 편했고 지금 아버지와의 사이가 이렇게 좋은 것도 다 아버지의 그런 교육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아버지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주위에서 성숙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죠. 아버지의 사업하시는 피까지 이어받아 관광사업이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와인 공장 관리를 저는 관광 오시는 사람들을 위해 공장 관광을 도와주는 도슨트를 맡아서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대학 동기가 갑자기 공장으로 찾아오셨고 그날 저녁 다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우리 미국으로 갈까? 라고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찾아오신 대학 동기분이 새로운 사업 제의를 하신 거죠. 워낙 머리가 똑똑하셨던 아버지는 대학교에 다닐 때도 모두가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할 정도로 머리가 좋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교수님께서도 저희 아버지가 졸업하는 날 따로 찾아오셔서 같이 연구소로 가자고 하시는 걸 아버지는 사업의 길을 선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아버지는 고민 끝에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셨고 저희 집은 공장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아버지는 늦은 나이에 스타트업에 뛰어들어 2년이라는 시간 만에 실리콘밸리에 입성하는 성과를 거두셨죠.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저희 아버지세요. 그저 포도 농장만 가지고 있던 저희 집안을 일으키고 직접 발로 뛰어드셔서 집안을 직접 일으키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또 다른 도전을 하신다는 게 저로서는 정말 존경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저는 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아버지가 나오신 스탠퍼드 대학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공부를 하면서 종종 아버지의 새로운 회사에 놀러가 실리콘밸리 분위기도 직접 느껴보고 미국 IT계의 중심에 있다는 느낌이 저는 너무 멋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IT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생겨나게 됐고
IT를 공부하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너는 나를 닮아서 도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창업을 위해 경영을 전공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안을 해주셨죠.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 없이 도전을 굉장히 즐기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15살 때 저희 집에는 아버지의 작업실 공방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남는 나무 조각들을 가지고 의자를 만들었거든요. 아버지는 그 의자를 보시고선 본인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도전 정신을 높이 사셨고 그걸 저의 재능이라고 그걸 밀고 나가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IT보다는 경영을 전공해서 많은 도전을 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수많은 성공과 실패로 이 위치까지 올라오실 수 있으셨다고 조언을 해주시면서 말이죠. 아버지는 저보다 모든 걸 먼저 경험하셨으니 제가 아버지의 말을 듣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세계 IT계의 중심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기보다는 IT계에서 더 눈이 번쩍 떠졌던 것 같아요. 매력적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경영과 IT 두 전공을 복수 전공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다행히 학교 시스템에서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더라고요. 결국 미래를 위한 공부와 좋아하는 공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두 가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수업을 들을 때마다 계속 마주치는 한 동양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한국인 민규였어요. 시간이 지나 민규와 한두 마디를 나누면서 저희는 친해졌고 민규랑 얘기를 나눠보니 저와 똑같이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중이었더라고요. 저희 학과에는 동양인 친구들은 많았지만 한국인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인 민규에게 더 관심이 갔고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 결국 저와 민규는 수업을 같이 듣는 수업 메이트가 되었죠. 민규와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오늘 수업은 교수님과 함께 토론을 하는 수업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똑똑한 친구들이 모인 학교인 만큼 다 같이 토론하는 수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수님께서 이번 수업은 세계 경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와 같이 수업을 듣는 중국인 친구인 하오레이가 민규에게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민규, 근데 너를 포함해서 왜 한국인들은 전부 성적이 높은 거야? 민규는 하오레이 질문에 살짝 당황을 했죠. 교수님은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질문을 하냐고 물어봤지만 하오레이는 본인이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한국인 학생들이 모두 성적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민규는 저희 과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그룹에 들어가는 한 명이었어요. 교수님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셨던 부분이었죠. 동양인들 중 한국인들은 성적도 좋고 똑똑하다고 말이죠. 민규는 잠깐 고민을 하는가 싶더니 한국에서는 입시 전형이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수능이라는 시험을 통해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어렸을 때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수능을 위한 공부라고 해도 전혀 무방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시험 한 번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치열한 입시 경쟁을 하면서 크다 보니 한국인들이 모두 성적이 높고 똑똑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모두가 대학교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정원에 들어가기 위해선 너도 나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이레오는 그런 민규의 말에 갑자기 반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말도 안 돼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중국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인 친구들은 모두 시험을 베껴서 보기 때문에 분명 한국 사람들도 전부 베껴서 성적이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규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굴을 찌푸리기 시작했죠. 하이레오는 그런 민규의 표정을 보았으면서도 계속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는 잘 베끼는 애들이 학교도 잘 가. 모두가 알지만 눈 감아주는 거야 라고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규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였지만 하이레오의 얘기를 듣는 모든 친구들이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이레오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혀를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을 넘어선 거였죠. 민규는 무척 화가 나 보였지만 화를 억누르면서 베끼는 게 절대 아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절대 베낄 수 없고 모든 시험은 삼엄한 관리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생각하는데 베껴서 시험을 보는 게 왜 당연한 건지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며 하이레오에게 반발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더 낫다며 말이죠. 하지만 하이레오는 민규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자기 중국인 친구들과 갑자기 웃기 시작하더니 민규를 비웃는 거예요. 민규의 친구로서 저 또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교수님은 하이레오, 그렇다면 너는 이 학교를 들어오는 시험에서도 베껴서 들어왔니? 라고 묻자 하이레오는 네, 저는 다 베껴서 들어왔어요 라고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덤덤하게 하이레오의 얘기를 듣더니
중국 애들 전부 다 그런 건지 아니면 하이레오만 그런 건지 다시 물어보기 시작했고, 하이레오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중국 애들은 전부 베끼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죠. 저도 이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이레오의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기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 왜 공부를 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그리고 저 말이 정말 사실일까 궁금하기까지 했죠. 하이레오의 말에 공부를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우리들이 꼭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결국 하이레오의 그 말에 학교는 발칵 뒤집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하이레오의 발언에 대해 교수님은 학교 측에 즉각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하이레오를 포함한 저희 과에 있는 중국인 친구들 모두가 조사를 받게 됐어요. 결국 조사를 끝으로 하이레오를 포함한 친구들 3명은 조사가 끝나고 나서 학교 제적을 당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죠.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스탠포드 대학은 중국인 학생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학교 공문까지 올라오게 됐어요. 결국 민규를 깔보다가 본인이 위기에 빠져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하이레오를 포함한 친구들 3명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학교에서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중국인 친구들이 대신해서 민규에게 찾아와 너무 무례한 질문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민규는 괜찮다며 쿨하게 사과를 모두 받아줬어요. 그러면서도 민규는 본인이 한 모든 말들은 진짜라며 한 번 더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본인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봐라고 말이죠. 저는 민규를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저렇게 똑똑하면서도 겸손하고 착할 수 있는지. 결국 저는 민규에게 한국에 대한 얘기를 더 해달라고 이야기했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깊게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민규는 이번에 한국인들끼리 작은 모임이 있는데 혹시 같이 가볼래? 라고 제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했죠. 거기서 정말 많은 한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친구들에게 강의실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인 친구들은 전부 깜짝 놀라했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담담하게 한국인들이 그렇게 전부 성적이 좋은지도 몰랐다며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 이탈리아나 미국인 친구들과 토론을 할 때면 서로가 본인들이 얼마나 잘났고 시험 성적은 얼마를 받았고 이번에 본인이 어떤 걸 이뤘는지에 대해 자랑하는 토론이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한국인들은 본인의 언행이나 행동으로 인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본인으로 인해 한국인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며 그래서 더더욱 겸손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쟁을 통해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경험도 있었고 사실은 아직도 전쟁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태도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었어요. 민규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게 알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고마웠어요. 그 이후로 저는 민규와 한국 방문을 약속했고 다음 달 한국 IT 회사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민규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요즘 IT계의 강국은 한국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다음 달 꼭 가서 한국이 얼마나 강대국인지 보고 오려고 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민규의 겸손한 행동과 언행으로 인해 한국인의 인식이 한층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중국인 친구들의 만행에 휩쓸리기보다는 묵묵히 본인의 길을 걸어가 결과로 보여준 멋진 민규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어떨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민규에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